자, 봅시다. 혹시 더워? 괜찮아? 여기가 에어컨이 좀 걱정이긴 한데 아직은 아까 되게 추웠거든요. 여기 왔을 때. 안 나오네. 좀 더운 것 같은데. 자, 아마 너무 많이 해서 지겨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접근을 편하게 좀 해볼게요.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수학 처음 듣는 사람 없죠? 손 못 들겠지. 자, 질문, 책 보지 말고. 집합이 뭐예요? 이거 물어보면 고개 숙이지 말고 써있긴 한데 집합이 뭐예요? 일단 간단하게 모으는 거죠. 뭘 모아? 대상이 있겠죠. 근데 아무거나 막 모아요? 아니죠. 책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준에 동그라미 치세요.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이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기준은 무슨 기준이죠? 객관적인 기준이죠. 증명이나 아니면 정의 같은 건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가 다 집합 문제 잘 풀고 다 잘하는 거 선생님이 알아요. 모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확실한 정의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볼 거니까. 객관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졌을 때 다 똑같이 모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선생님 입장에서 미인의 모임 딱 했는데 내 맘대로 어떤 사람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주관적이죠. 맞아요? 객관적인 건 누구나 다 했을 때 수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묻는다. 그럼 그 대상이 뭐다? 원소다. 좋아요. 그럼 원소는 보통 소문자로 나타내죠? 질문 책 보지 말고 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내고 A가 원소 A가 집합 A에 포함다 속한다? 포함된다 속한다? 속한다? 포함된다? 둘 다 써요. 책 보지 말고. 뭐야? 포함된다 손. 속한다. 너무 좀 뭐야? 둘 다 아니야? 내가 잘못 골라서 보기가 두 개밖에 없는데? 속한다예요? 포함된다는 어디 거? 부분집합 거. 그래서 헷갈리면 속 짝대기 있다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 이런 걸로 설마 틀려오진 않겠지. 가끔 명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속한다, 포함된다 이런 거 조심해. 저런 거 틀려면은 진짜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데는 세 가지가 크게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그 페이지 없어. 뭐가 있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하나는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신경 쓰지 않는 책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밑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가 표현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녀석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조건제시법이에요. 큰일 났네. 에어컨이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은 알죠? 다다다다다다다 다 집어넣는 거고. 조건제시법은 뭐죠? 자, 항상 우리가 여기 X바하고 이렇게 써있는 것만 봤는데 저것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조건이 들어가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이 바의 왼쪽에다가 모을 거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질문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A라는 집합이 0하고 1하고 2예요. 이렇게. 이것만 할까?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X라는 집합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죠? A는 원소 두 개를 가져와서 더해서 모아라? 라는 얘기죠. 질문 0 들어가요? 들어가죠? 다른 말 있어요? 없잖아요. 0,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뭐 이런 거 Y 이렇게 뭐? 0, 1, 2, 3 돼요? 그럴 리가.
되셨나요? 이해됐어요?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조건제시법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른쪽에 바 오른쪽에 있는 건 조건, 여기는 뭐? 대상. 아시겠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집합의 종류가 있죠. 자, 수학에서 내가 매번 물어보는 거거든. 수학에서도 물어보는 거고. 수학에서 유한과 무한의 차이가 뭐예요? 집합에서 얘기 안 했어요? 수학에서 차이? 대답 안 할 거지? 뭐 언젠 대답했어? 궁금한 건 그거야.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걸까?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걸까?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는 내가 눈으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스크 벗었으니까 할 수 있잖아. 그렇다고 다음 시간부터 마스크 쓰고 오지 말고.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x가 또 써줘야지. 이렇게 돼 있어. 요거는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또 손들까? 최원도 있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 유한이다. 이건 뭐야? 무한이다. 안 되는 사람들은 뭔데? 내 질문이 하찮아? 대답하기 싫어? 안 하지 말까? 무한이에요? 무한이에요. 왜요? 왜 제한되어 있는데 무한이에요? 수학에서 유한과 무한의 차이가 뭘까요? 셀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카운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카운팅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산수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옛날에는 이 이산수학이라는 단원이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으면 유한이다. 셀 수 없으면 무한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열에서도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의 개수가 딱 몇 개까지 결정되어 있으면 유한수열. 네, 그래서 요거는 전체로 같은 뜻이니까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서 문제를 많이 풀죠.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문제가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여기서는 특별한 문제 아니면 안 풀어요. 나머지는 다 풀어올 거고. 자, 그 밑에 보면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마 이게 겨울방학이었으면 전부 다 노트에다가 풀라고 했을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에도 느낀 건데 몇 명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제발 풀이과정 좀 점점점 응? 들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진짜 풀이과정 그렇게 쓰면 선생님들이 점수 주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내가 보기엔. 어떻게 받아오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도 수원 수출을 하게 되면 풀이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내가 겨울방학 때는 노트를 쓰게 할 거예요. 겨울방학 때 수원 수출을 딥하게 할 때는 노트 쓰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요는 아니지만 혹시 본인이 나는 좀 풀이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얘가 생각보다 빈칸이 좀 적어요. 그래서 풀이 노트를 쓰시던가 학원에 노트 많으니까 달라고 해서 내가 줄 테니까 숙제를 거기다 해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교과서 나갈 때, 풀이 교과서 나갈 때는 교과서에는 풀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답도 안 썼어. 뭐만 되게 썼냐면 문제 번호에 체킹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답 체크도 안 해놨다니까. 이유는 뭐냐면 다시 풀 거거든요. 2번 풀릴 건데. 근데 우리가 뭐 이거 다시 풀 것 같지는 않으니까 책에다 푸는 대신 필요하시면 노트에다가 푸시는 게 나을 겁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막 쓸 게 많지 않지만 나중에 가면 쓸 게 많아져요. 얘기했어요. 막. 그래서 문제가 많진 않아요. 근데 아마 숙제 해오는 거 봐서 선생님이 결정할 건데 발전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스킵하셔도 되지만 그렇다고 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우면 풀지 말랬어 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웬만하면 기본 유제, 기본 확인 문제 같은 경우는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여기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이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확인은 해야 되지요? 몇 개만 물어볼게요. 뒤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가 관계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부분 집합의 개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책대로 할게요. 상관은 없으니까 뒤에 나오면 하겠습니다. 미리 해봤자
어차피 집어서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번 그 11페이지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풀어보시고 거기서 이해 안 되는 거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거예요. 너무 쉬운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일찍 와서 질문하세요. 12페이지의 3번을 잠깐 볼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집합이랑 명제를 배우게 되면 이때부터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말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3학년들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고 나서 만약에 모의고사를 11월 달이나 9월 달에 본다고 하면 2학년에 올라가서 봤어도 1학년의 모의고사와 2학년의 모의고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냐면 표현 방법이 달라요.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유형은 똑같지만 좀 더 하드해지는 거죠. 뭐가 하드해지냐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식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함수도 되게 많이 따져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설명해 아 그거예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독해력이 떨어져서 문해력이 떨어져서 문제 못 푸는 건 안 돼요. 이걸 그냥 두고 가면 3학년 때 가서 수능을 다 망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평소 때 되게 잘했는데 3학년 때 가서 문제 못 푸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는 3학년 내신은 대부분 모의고사 문제라서 그래요. 불과 2학년만 가도 박람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이 부교재예요. 그해 수능 특강. 이 부교재예요. 겁먹지 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수능 문제 그냥 푸는 거예요. 시험 문제. 모의고사 그 정도 나오면.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모의고사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해력이 떨어져서 문제 못 푼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망하는 거지. 왕필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공집합이 아닌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이면, 벌써 명제가 나왔죠? 안 배웠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플 교과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념을 할 때는 좀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한 두세 번 개념할 때 쓰는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예요? 원소가 들어가면 6-x의 원소가 들어간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원소가 뭐다? 자연수다. 라는 거죠. 공집합은 안 된다며? 그럼 만약에 1이 들어가면 5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면 4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면 G가 들어가고 4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답은 먼저 보지 마. S의 개수를 구하래요. 몇 개일까요? 이 문제 아마 처음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럼 1이랑 5는 같이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얘들아 이 문제가 내신에 되게 많이 나와.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오고 바꿔서 되게 하드하게 잘 봐놔야 돼. 왜냐면 집합명제가 시험범위에 같이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묶음으로 얘는 묶음으로 얘는 묶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웃긴 건 또 이 문제가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문제거든요. 부분집합의 개수의 문제. 아직 안 배웠잖아요. 뒤에 나왔는데 이렇다고요? 여기 문제가? 그럼 답이 뭐예요? 얘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해서 2의 세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왜 1 빼? 다 안 들어간 거. 공집합은 안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7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 다 쓸 필요 없어요. 걔네처럼.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한 번 보고 나면 쉬운데 저 조건이 숫자가 커지거나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8번처럼 어려워진다거나 9번처럼 다른 얘기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집합가의 포함관계 뭐가 나와요? 부분집합이 나와요.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왜냐면 진짜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8년 전? 개정 전전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개정 전전 개정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이 있었어요. 따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니지 중학교 때 집합이 있었어요. 되게 심플한 집합.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집합을 처음 배울 때 에이 뭐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망하는 데가 여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느껴봐서 알겠지만 중학교의 다항식의 파트와 고등학교 다항식 파트는 달랐잖아요. 그죠? 인수분해만 따져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갭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그리고 얘가 수상의 첫 단원이었어요. 집합명제가. 바꾼 거야. 뒤로 샥 뺀 거야. 그러니까 뭐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처음 뵌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래서 개념적으로 따지면 집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말로 하거든요. 수학에서 말로 해서 어려운 애들이 뭐냐면 집합명제, 확통, 경우의 수 배워봤죠? 근데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확통은 진짜 아다르고 어달라요. 말 단어 하나에 답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수학은 나라를 따지면 어느 나라 수학이에요?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때 수학이 발전했던 나라가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왜 수학이 발전해? 빨리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유는? 아니 포를 쏘잖아. 이쪽에서 쏜단 말이야. 이렇게 미사일 날아가. 그럼 쟤네가 어디서 떨어질지 어느 지역을 지을지 여기서 빨리 계산을 해서 이걸 격수에서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이 빨리 발달하지 않으면 나라가 지는 거예요.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 만드는 데도 수학이 필요하긴 하지만 계산 능력이 떨어지면 망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에 되게 크게 된 나라가 독일이랑 미국이거든요? 그냥 기억하기에. 그리고 독일 수학이라고 하고 미국 수학이라고 해요. 종류가 약간 달라요. 뭐 판은 원래 똑같지만 가르치는 방법이.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에는 독일 쪽의 라인을 타고 와서 그 수학을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분단되고 나면 누가 들어왔죠? 미국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거기 수학을 배웠겠죠? 근데 미국의 언어 전달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는 나는 밥을 먹었다잖아요. 주어, 목적어. 그죠? 근데 걔네는 나는 먹었다? 밥을. 그죠? 그럼 처음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들어온 수학책을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냥 대놓고 독해해가지고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당시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거기 다 어차피 영어잖아요. 근데 말로 되어 있는 이 집합이랑 확률 통계는 해석을 잘못하면 다른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모순이 되게 많았어요. 집합도 그랬고 여기 좀 덜하죠. 근데 명제랑 경우의 수는 되게 심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우리나라 말화가 된 거고 다 번역이 잘 돼서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되게 어렵죠. 왜? 문해력이 엄청 떨어지니까. 본인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건. 요새 계속 저학년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문해력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넘어와서. 부분집합이 뭐죠? 집합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렇게 된대요. 이 뜻이 뭐야? 옛날엔 이거 외웠어요. 왜? 쉬운 문제에 나왔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를 정의하라. 이거죠. 모든 원소 X가 이다. 이게 부분집합의 정의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B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여보세요? 거기 써있잖아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X가 A면 반드시 X는 B이다. 이거요. 이 한 줄 못 적어서 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자, 포함되었다, 속한다? 포함되었다. 헷갈리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다. 내가 이거를 한 2년마다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오는 사람을 봐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거를 뭐 옛날에 얘네 선배들이 안 틀렸으면 이 얘기를 하겠니? 틀렸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중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건 안 된다. 이거 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옛날에 선생님 제자들이 틀려온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죠? 모든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하드한 걸 하나 해볼까요? 다 알잖아, 거기 있는 건. 뭐 어려운 거 없잖아. 서로 갖다 다 알죠? 진부분집합 다 알죠? 모르면 얘기해. 읽어보시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세요. X가 있어요. 아니, A라고 하자. A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런 애가 있고, 처음에 쉽게 갈게요. 요런 애가 있고. 안 볼 거지? 잘 거지? 쉽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원래는 좀 더 하드하게 가는데. 원소 배울게.
A의 원소 몇 개? 4개? 3개? 2개? 반응이 전혀 없는데? 하나까지 가야 되니? 3개죠? 왜 3개인지 모르는 사람 얘기해, 나한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수업 시간에 딴 애들은 그때 다 아는 것 같아. 나는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물어봐요. 쪽팔린 게 아니야.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다 3개? 뭐가 진짜 쪽팔리다고? 뭐가 쪽팔리다 그랬어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게 쪽팔린 거. 아니 여기 학원이야. 모르는 거 물어보러 오는 데야. 왜 쪽팔려 그게? 내가 내 돈 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보낸 내 돈 내고 와서 질문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뭐가 쪽팔리다고? 3학년이 됐어? 시험이 끝났는데 수능이 끝나고 수시가 끝나고 다 끝났는데 크리스마스가 됐어. 대학에 못 갔네? 친구들이 놀재. 뭐 넉살 도는 사람들은 나가겠죠. 다른 애들 다 잘 갔어. 막 S대 Y대 뭐 S가 Y가 생각보다 많다 얘들아. K도 많고 아무튼 갔어. 놀재. 나갈 거야? 아니 넉살이 조금 나간다니까. 야 대학생활 어떤 거 하냐 이렇게 하면 나가서 놀 수 있지. 거기까지 괜찮아. 그건 내가 쪽팔린 거니까. 설날이 됐어. 우리 집이 큰 집이야. 친척들이 다 모였어. 근데 다 모이기 전에 엄마가 아침에 나를 막 깨우더니 돈을 지워주고 PC방에 가 있으래. 왜 그런 거 같아? 그때부터 엄마가 창피해지는 거야. 여기 우리 조카 어디 가서 대학? 엄마가 계속 요리만 해. 대답도 안 하고. 그게 쪽팔린 거야 얘들아. 까먹지 마. 그게 쪽팔린 거야. 뭐 물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대학이 전부는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가려고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반 애들은 그나마 다 목표가 좋더라고. 그래서 난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쪽팔린 일 당하지 말아야지. 또 딴 데로 빠지지 말고 다시 여기 집중. 자, 원소가 3개다. 질문할게. 맞아? 왜 고민해? 여기 있잖아. 맞지? 좋아. 맞아? 아니야? 방금 얘기했는데? 지웠구나. 공집합이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라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 얘네 봐라. 맞아? 여기 있잖아. 이거 어려워, 지금? 정신 차리라니까? 원래 더 하다하게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쉽게 가고 있는 거라니까? 이거 내신 기출이야. 거짓말인 것 같지? 나중에 시험 문제 봐봐. 자. 맞아? 아니야? 있었는데? 있잖아. 주머니에 담으면 되잖아. 그치? 자, 더 간다, 한 번 더. 정신 차려. 맞아? 있잖아. 이거 아까 3개라고 얘기했는데? 집합 자체가 원소로 들어간 거야. 그치?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은 후회할 텐데. 좀 이따가 문제집 나올걸? 맞아? 뭐 하나는 틀리지 않겠어? 맞아. 다 맞아. 얘들아. 별거 아니잖아. 너네 다 배웠다며 부분집합도 알고 이런 게 시험지에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다. 이건 하드한 거 아니야. 더 하드하게 갈 수 있어. 알겠지? 정신 차려라잉. 나중에 또 물어본다. 저런 거예요. 저런 게 시험지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조심. 그래서 거기 14페이지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포함된다, 속한다, 포함된다를 조심하라고 거기 분명히 써있다. 분명히 써있다. 그치? 선생님이랑 비슷한 문제 거기 있잖아. 봐봐. 보기 3번. 얘가 좀 더 쉽긴 한데 아무튼. 근데 같은 원소로 기호를 쓰는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프리킴 1번에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점점 하드해진다니까 거기 보면. 네, 그죠? 12번도 조건지시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잘 보시고요. 11번도 11번 어떻게 나있지?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자, 16페이지에 2번은 자, 집합에서 원소는 2번 쓸 수 있어? 아니지. 한 번만 쓰지. 그게 유프리의
포인트죠? 어려운 거 아니까 넘어갈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갑시다. 많이 졸려? 좀만 참아봐. 얘 지금 너무 아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졸린 거지?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뭐 기본적인 것들은 대부분 안 하고 딥한 것들만 웬만하면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어렵지 않죠? 이유가 뭐예요? A가 책에 나와 있는 걸로 할게. A1, A2, A3 수열 같네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뭐야? 원소의 개수가 n개다 라고 돼 있죠. 요 n이랑 요 n이랑 다른 거고, 그치? 그럼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왜 이거예요? 그냥 외워? 그거 외우면 나중에 문제가 바뀌었을 때 힘들잖아. 그지? 만약에 예를 들어 오랜만에 쓰네. 뭐 다 알겠지만 요거의 부분집합 한번 생각해보죠. 부분집합이 있을 수 있고 좁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해서든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 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갔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 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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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야? 각 원소에 따라서 늘 거야, 말 거야, 늘 거야, 말 거야, 늘 거야, 말 거야를 따지겠다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에서 뭐해? 이거 뭐 안 배운 거잖아. 경우의 수에서 뭐, 그죠? 두 가지인데, 일어나면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서 여기서 이제 내가 1을 안 넣을 거래. 그럼 얘가 안 넣는 게 결정이 되니까 여기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 3에서 하나 빼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2를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얘는 속하는 게 되는 거니까 여기 2, 1, 2가 돼서 역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인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기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작정 외우지 말란 얘기야. 수학에서 어떤 부분은 그냥 무작정 외웠다가 나중에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되는 거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수투에서는. 근데 아직 여기는 뭐 그렇게 외워서 넘기지 말자는 얘기죠. 숙달되는 건 괜찮지만 왜 그런지 모르고 풀지는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죠. 자, 거기 17페이지 2번에 맨 밑에 A의 부분집합으로 K의 특정 원소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얘는 앞으로도 우리가 가끔 만나야 되는. 자, 적어도 하나라고 하면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게 수능에 가면 이 방법을 쓰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유형 중에. 아직 내가 배우지는 않은 건데.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죠. 전체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뺀다. 이렇게. 무조건이죠. 집합, 명제, 확통 다 이 방법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건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전체 부분집합에서 K의 특정 원소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를 뺀다 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를 빼는 거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마풀 해설 4번에 나와 있고 밑에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설명 안 해도 괜찮죠?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지금 이때 얘기 안 했다가 갑자기 시험 전날이라던가 나중에 저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데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뭐 그때가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여태껏 몰래 풀었니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갖고 푸는 건데 말 자체가 저렇게 안 나오죠. 친절하지 않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문제를 어느 정도 풀면 알겠지만, 풀어본 사람들도 알 거고 앞으로 풀 사람들도 알겠지만 친절하지 않아요. 내가 수학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내용이 쉬우면 문제는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우면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어려움 냅두지만 여긴
내용은 쉬워요. 보기에 그렇게 끔찍한 건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문제는 어렵게 나와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거저주지 않아요. 무조건 돌려쳐줘요. 야,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알아들어. 라는 식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얘기인데 못 알아들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여기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1번은 19페이지, 20페이지도 우리가 아는 거죠. 자, A, B 있는데 X가 A를 포함하고 그 X가 B에 포함되면 X는 뭐예요? 1, 2, 3을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형태가 되겠죠. 네. 뭐 어려운 거 아니까 넘어갑시다. (21페이지에) 마플 익힘 3번은 복소수만 해결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내가 옛날에 외우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얼마야? 바쁘지 말고 마이너스 i야 플러스 i야? 이것들 봐라. 마이너스 i죠. 위에 부호 따라간다고 했다 분명히 내가. 외울 때도 됐는데. 자, 거기서 아마 23번, 24번이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예요. 풀어보시고. 자, 멱집합 갑니다. 그냥 보통 아마 선생님이 처음 배우는 아니면 두 번째 배우는 1학년이면 이거 안 해요. 특강. 근데 우리는 뭐 다 할 줄 안다며. 지금 표정들이 대부분 다 아유 왜 이렇게 다 아는 걸 하고 있어라고 하는 표정들이 좀 많으니까 해야죠. 멱집합이 뭘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자주 등장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 멱집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써있어? 정의. A의 모든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A의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얘기했다. PA가 나왔다고 해서 얘가 멱집합이라는 얘기는 아니라 요 앞에 써있을 거야. A의 모든 부분집합의 집합이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겠지. 이해되실까요? 자, 거기에 예를 한번 볼까요? A가 1하고 2예요. 그럼 P의 A는 뭐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아까 그 얘기를 또 다시 갈 수 있어. 아까 선생님 여기서 니네가 헷갈렸던 문제.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이거면 P의 A는 자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아까 하다하고 나온다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죠?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거 그냥 쓸게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뭐겠니? A를 이렇게 던져주고 이거 니네한테 풀라고 하고 물어보겠지. 야 이거냐? 이거냐? 이런 거.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던 거. 물어보는 거지. 그럼 두 가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멱집합이 무슨 개념인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집합의 포함 관계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될 거고 그죠?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각보다. 알려줬는데 나중에 틀리진 않겠지? 알겠죠? 거기 나와봐야겠어요. 그래서 멱집합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 거기 나와 있는 대로 n의 a가 n이다? 그럼 예상해봐. 몇 개? 뻔하잖아. 이렇게 되겠지. 맞죠? 원소의 개수가 m개야.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잖아.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게 1번. 됐나요? 정신 차려. 자, 2번. 나 아까 한번 해줬어. 이거 맞아요? 아까 방금 써줬잖아. 맞지? Y. 아니, 부분집합인데 거기에 공집합 무조건 들어가잖아.
이거 틀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 공집합이 거기 왜 들어가? 그럼 이건 어때? 맞아? 아니, 당연한 거라고 했잖아, 내가.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런 거 틀린다고. 아이씨, 안 들어가잖아. 없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면 뭐하니? 자, 그럼 이건 어때요? 당연히 책에 있어. 책 보지 마. 그러니까 고민하자고 알아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있어? 있잖아. 아까 내가 써줬잖아. 아까 여기다 내가. 어? 꼭 눈으로 봐야 됩니까? 질문. 이건 어때? 드디어 아는 게 나오나요? 이건 틀리죠.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맞게 하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그쵸? 좋아요.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하나 더. 오늘따라 시간이 길지? 잔소리 많이 해서 그래. 요거는 증명이 좀 어려운데 답을 해버렸네. 어때요? 맞죠? 어차피 둘이 안 겹치면 공집합이니까 들어가고, 그지? 겹쳐서 합쳐도 걔는 전체의 부분집합이니까 들어가고. 돼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이건요? 돼요. 어차피 부분집합이에요. 합집합해도 부분집합이에요. 맞아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날 믿지 말고 책을 믿어. 자, 3번에 4번에 써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이건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역집합이라고 안 나오고 거기 밑에 보기 2번처럼 PA는 이렇게 쓰여입니다. 이렇게. 역집합의 뜻,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까먹지 마. 알겠지? 좀만 참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자, 집합의 연산 여기까지만 하고 연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쉴 거예요. 아니 뭐 되게 어려운 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확인 문제만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내가 모르는 거를 확인하고 몰랐던 거 확인하고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날씨가 좀 그러긴 한데. 자, 집합의 연산. 이거 외워요? 외워야 됩니다. 이유는 가끔 시험 문제 한 2, 3년 동안은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3년 전인가? 동대구여고였나? 건대국어였나?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서술형이야. 답에 다음을 정의하라. 이렇게 세 개가 나온 적 있어요. 뭐라고 정의할 거야? 읽을 거야. A와 B의 교집합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집합이잖아. 우리 집합 배우고 있잖아. 뭐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해요. X를 모을 건데 X가 이거 듣고 나면 하는데 막상 시험 문제 가서 무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과서에 있어. 책에도 거기 있어. 그럼 밑에 이제 뭐겠냐? 이걸로 출력 진짜 가만 안 놔둔다. 내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틀리면 안 돼요. 근데 뭐야? 뭘 것 같아? X가 전체에는 있고, 그죠? A 없는 거. 얘는 뭐야? A에는 있대. 어디 없어? B에 없는 거. 책에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서로서라는 단어를 원래 3번 써요. 수학에서. 근데 그 한 번이 사라졌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안 나와, 이제. 2번 남았어. 하나가 얘잖아. 이게 서로소죠? 두 집합이 서로소다? 자, 눈꺼풀이 무겁죠?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문제는 좀 이따 풀게. 자, 서로소죠? 그럼! 두 수가 서로소다는 뭐예요? 정의. 두 수가 서로소다의 정의. 이쯤 되면 이런 거 나오는데, 약수가 본인과 1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수수죠? 서로소는 뭐다? 공약수가 1분인 두수가 서로소죠? 까먹지 마세요. 여기서도 얘가 서로소. 자, 하집합, 교집합 성질 안 할게요. 대신 안 할 건데 이 연산이랑 성질이 문제로 나온 거 많이 푸셔야 돼요. 드물어간의 법칙, 벗기기, 컵 뒤집기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대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연산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 나오죠? 뭐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뭐 긴 게 없네? 부분집합의 개수 말고 집합의 연산법칙에 가서 보면 좀 이따가 선생님 할 건데 증명하는 거 말고 없네요. 이따가 찾아서 봅시다. 자, 그래서 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랑 같은 것들,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같은 경우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건 드마로간의 법칙, 아니 연산으로 직접 해서 푸는 게 편한 게 있고, 어떤 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게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경험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들아 이게 쉬워, 이게 쉬워 라고 해도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많이 풀다 보면 어느 정도 본인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요거 하나 한번 할게요. 요거 하나는 외우고 있어야지.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여여 하면 어떻게 되죠? 얘도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여는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드모로간의 법칙 할 때도 이게 여를 하면 각각의 여 붙이고 얘 방향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다 이거. 아시겠죠? 여로 하면 바꿔요. 알겠죠? 이거는 아예 그냥 외우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낫긴 하지만 하나 보고 갈까요?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게 이제 3개 이상이 되면 좀 어려운데 얘가 노란색이 A의 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B의 여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나온 적 있잖아요. 그죠? 까먹지 말고. 안 되겠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 좀 깨봐. 조금만 더 하게. 자, 5번을 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연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주를 이룰 거예요. 앞에는 그나마 뭐 뜻만 알거나 외워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연산을 하는데 시간을 좀 뺏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셔서 딱 보자마자 얘가 원하는 게 뭐다라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A, B 안 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보죠. A 차 B에다가 X를 합했는데 X가 나왔어요. 결론? X가 A 차 B랑 뭐? 누가 커? 합은 항상 큰 게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 A 차 B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옆에는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거지? 반응들이 별로 없네? 이건 뭐? 작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 요거? 이렇게. 요까지는 괜찮죠? 넘어가봐. 6번. 요걸
조금 더 어렵게 뭐야 안 듣고 있다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왜 지금 봐 이거 딥하게 보고 있어 갑자기. 자 6번에 가서 보면 많이 까먹었나? 그러니까 자꾸 대응을 안 해주면 선생님 계속 나갈 거예요. 뭐 안다 모른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해주셔야 선생님이 스톱을 하고 다시 설명을 하는데 표정들은 너무 너그러이 나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괜찮죠? 자 얘는 무슨 얘기예요? 1번에 자 위에 A가 써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있어요. 1하고 2하고 3이랑 합 X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X가 A에 A 써줘야겠네. A가 1, 3, 4, 5 바꾸지 말고 스포하면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X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얘는 없고 얘는 있는 거 그죠? 그럼 얘는 4는 있어야 되지. 그 다음 질문 1, 2, 3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이해하셨죠? 5는 4는 있어야 돼 5는 없어도 돼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몇 개야? 아까 했잖아 2, 8개 끝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이해했죠? 괜찮지? 2번은 더 어렵거든요? 해봐 니네가 풀이가 있지만 다음 페이지 이게 진짜 어려워요. 7번 얘가 작년에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이제 기출권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숫자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얘도 힌트만 주고 풀고 넘어가 볼게요. 자, A가 이거야. 근데 B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루트 A, 루트 B, 루트 C, 루트 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조건을 만족할 건데 C가 D보다 크대. C가 D보다 크대. 조건이 이거예요. 가가 요거래. 그리고 공통된 부분이 있대. 걔가 A랑 B래. 이건 뭐 거의 다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는 자연수 집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죠. 힘들어지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B도 자연수 집합이면 자연수라는 건 A, B, C, D가 다 뭐란 얘기죠? 제곱수란 얘기죠. 맞아요? 근데 제곱수 중에 자연수 2개를 더해서 13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4와 9가 있죠. 이렇게. 그럼 A, B에다가 4랑 9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4하고 9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2하고 3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교를 했는데 얘네가 있다며. 얘네 둘은 교가 안 되잖아. 심지어 얘가 A, B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4하고 9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그죠? 얘가 4고 얘가 9인데 아까 C가 더 크다며. 그럼 바꿔줘야지. 얘가 9고 얘가 4. 아니 이렇게 보이겠죠. C가 뭐야? 이건 쉬운 거야. 시험 문제 기출은 되게 어렵게 나와요. 생각보다 조건을 좀 덜 준다거나 다른 숫자를 찾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막막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자연스러운 조건만 잘 찾아서 집어넣고 하면 그냥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기했다. 기출에 많이 나와 있다라고. 넘어가요. 연산법칙. 자, 교환, 결합, 분배가 뭔지는 다 알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호로 간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게 그 스캔본 흑백이라서 색칠이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심지어 문제 보면 색칠된 부분을 찾으라고 했는데 색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드모르간이라던가 법칙에서 문제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좀 넘어가서요. 뭐 처음에는 연산이랑 이런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됐는데 아까 선생님이 풀려고 했었던 문제가 이거거든요. 37페이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알 거야 하고 넘어갔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 얘기해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라고 넘어가는 건 안 돼요. 얘기해서 모르는 거 물어보면 창피한 거 아니라고. 안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야. 나중에 혼자 생각하지 말고 제발 나중에 터뜨리지 말고.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낑낑낑낑 대다가 시험 전에 막 터뜨리거나 그러지 말라고. 선생님 제가 사실은 이걸 몰랐는데 그때 가서 수습이 되게 늦다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도 되고 뭐 본인이 찾아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증명 아니면 다음을 간단히 하여서 성질을 찾아낸 다음에 그 성질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만 해볼까? 우리가 잘 아는 건데 A차 비교 C를 해서 얘가 뭐 다 알죠? 여기다가 합에 이게 된다라는 걸 해달래요. 뭐 할 줄 알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이렇게 쓰시면 되죠. A 교 B 교 C의 열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두번호간에 의해서 일단 C를 먼저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복잡한 식의 연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복잡한 식의 연산에서 뭐부터 해? 제곱부터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얘부터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야? A 교의 B 여 합 C 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각자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정도 할 줄 알죠. 근데 이걸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나중에 뭐 객관식이면 그냥 바로바로 해서 상관없는데 만약에 서술형이면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뭐예요? A 교 B의 여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교 C의 열을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오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뭐예요? 그렇죠. 얘가 A차 B고 합에 얘가 A차 C다라는 교 어딨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분배법칙 할 때 포인트 여기서 이로 넘어가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끄집어내는 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분배는 해. 다시 묶는 걸 못해. 이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뭐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거꾸로 하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못 찾아서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보셔야 돼요. 이거랑 묶어서 여기를 합치는 거 거꾸로 하는 거 아시겠죠? 아니 문자화식은 잘해. 여기서 못해.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제가 38페이지 요거예요. 요거. 위에 A, B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연산을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 이거 못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얘가 나오죠.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거 해볼까요? 봐봐요. 3번 뭐 밑에 본인들이 풀 문제가 많으니까 A 합 B 그 다음에 교 A 합 B의 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의 A인데 만약에 서술형이면 여기다가 등호를 쓰지 마세요. 얘들아 등호가 여기 있는데 여기다 등호를 쓰지 않잖아 보통 연산할 때. 그지? 그럼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묶을 수 있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여기 아직 묶어놓고 이렇게 내가 얘기했던 게 이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A를 쓰세요. 이렇게. 그럼 위에 식이랑 위에 식이랑 같은 거잖아. 괜찮죠? 그 다음에 뭐가 보이세요? 얘가 뭐야? 공이죠. 이렇게. 그러면 쓰기 귀찮더라도 서술형이면 부탁인데 한 번만 써줘. 자 이렇게 A 합 공에 이렇게 되고요. 여기 뭐 나와요? A 나오죠. 이렇게. 마지막에 뭐라고 쓸 거야? 뭐가 더 작아? A가 작죠? 얘와 관련된 거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얘기는. 눈으로는 하는 건 상관없는데 눈으로 하다 틀리지 말라고. 서술형이면 적어야 돼. 심지어 그런 것도 하잖아. 뭘 사용했니? 뭘 사용했니? 이런 거. 뭘 사용했니? 이런 거. 알죠?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얘기했던 게 그거야. 4번이 얘들아 그림 색칠한 게
밑에 있는 거 하나도 못 풀겠네? 환장하겠네. 잠깐만요. 내가 이거 답 찾아서 이제 색칠하는 거 알려줄게. 4번은 이거예요. 여기야. 이게 칼라라서 아마 여기일 거예요. 4번. 위에 있는 4번이요. 여기가 맞을 거예요. 55번이랑 56, 57을 이따 선생님 확인하고서 알려줄게. 때맞춰 오셨고. 잠깐만요. 잠시만요.